송은재TV 시작합니다. 어제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의 첫 TV 토론회가 있고 난 다음에 오늘 여론조사가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엠브레인 퍼블릭에서 지난 7일에서 8일까지 7일, 8일이면 이제 소위 김건희 여사 그 문자 파동, 문자의 논란이 일어났을 때입니다. 이게 좀 여론조사에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전국에 20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국민의힘 지지층만 따로 떼서 보는 것이 가장 지금으로서는 적합해 보입니다. 한동훈 61%였습니다. 원희룡 14%였습니다. 나경원 9%, 윤상현 1%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한동훈의 지지율이 조금씩 오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동훈의 지지율은 조금씩 오르고 있고 원희룡 지지율이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나경원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 점이고요. 어제 이제 첫 TV 토론회가 있었고 목요일 또 2차 토론회가 열립니다. 아마 지금쯤 지지율 조사를 하면 이런 현상이 더 뚜렷해질 것이다. 나경원의 약진, 원희룡의 후퇴, 이 한동훈의 약진 이런 식의 이 구도가 더 뚜렷해질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 다음 참 재밌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과 나경원, 한동훈과 원희룡 이렇게 양자대결을 붙였습니다. 이게 결선 투표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원희룡보다 나경원이 앞섰습니다. 한동훈, 나경원 56대 20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원희룡은 56대 18이었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남아있는 이 당권 경쟁의 가장 큰 변수는 원희룡과 나경원의 후보 단일화입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되면 좀 빠른 시기에 후보 단일화를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졌습니다. 지금은 중반전으로도 접어들었고 이 원희룡과 나경원의 이 지지율도 비슷하고 이런 상황에서는 후보 단일화가 안 됩니다. 그 다음 원희룡의 지지율은 내려가고 나경원의 지지율은 강세를 보이고 있다. 어제 TV 토론에서도 그게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원희룡은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었고 나경원은 안정감을 보였습니다. 이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세 가지 정도 되겠습니다. 첫째, 분열을 많이 걱정을 합니다. 정말 지금 여권이 똘똘 뭉쳐야 할 때인데 이 분열하지 마라, 갈등을 일으키지 마라, 내부 총질하지 마라 이렇게 민심, 당심 모두 강력하게 원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정치권의 경험으로 보면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민심, 당심 이야기에서 분열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갈등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분열이나 갈등이 없어지는 것은 가장 강력한 것은 이 지지율입니다. 리더십의 지지율이 결집을 할 때, 총집결을 할 때 이 갈등은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차기 지도부가 누가 되든지 거기에 이 지지율을 모아주는 압도적인 승리를 하게 하는 이게 당의 단합을 하는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갈등을 줄이는 현실적인 방법이다라는 것이고요. 지금 국민의힘 당내에서 홍준표나 유승민, 이제 쫓겨나간 이준석처럼 이렇게 내부 총질을 하고 분열을 도모하는 세력을 축소시켜서 그러니까 소멸시키는 방법입니다. 이게 정치적으로는 가장 현명한 것입니다. 이렇게 정치적 존재감을 없도록 만드는 것, 언제나 가짜뉴스나 거짓 선동 또 이렇게 인신공격, 내부 총질하는 이런 세력은, 이런 분열 세력은 소멸시켜가는 이 방법이 가장 현명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국민의힘 당권 경쟁을 보고 있자면 한동훈과 반한동훈 이렇게 해서 반한동훈 쪽에서 한동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공격을 합니다. 인격에 문제가 있다, 여러 가지입니다. 총선 패배를 했다, 총선 공천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총선에서 패한 건 맞고요. 공천 과정이, 공천 결과가 잘 되지 못했다라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동훈의 사심이 들어갔다. 이건 거짓 선동입니다. 이재명 쪽에서 하는 가짜뉴스 거짓 선동은 국민의힘은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지금 원희룡의 실패, 지금 거의 원희룡은 실패입니다. 이 원희룡의 실패가 일부 지금 여권의 가짜뉴스 여기에 휘둘린 것이다.
그래서 뭐 이 스텝이 꼬여버렸습니다. 어제 그 참 재밌는 것이 있었습니다. 어제 TV 토론에서 이 윤 대통령에 대해서 4명이 편지를 쓰고 또 무인도로 가려면 누구를 데리고 가겠느냐에 한동훈이 이철규를 데리고 가겠다. 이철규를 데리고 가면 조정훈은 따라오지 않겠느냐. 이것도 재밌었고요. 또 하나 언뜻 나오는 게 이게 토론회가 되다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4명 가운데 이 원희룡과 나경원은 친구 사이고 친하죠. 그 다음 한동훈과도 이 세 사람은 굉장히 친했습니다. 이제 한동훈에 대해서 계속 공격을 하니까 한동훈이 이제 반격한다고 원희룡, 나경원에 대해서 왜 공동선대위원장이었는데 이 전국 선거에 좀 지원해 주지 않았느냐. 이게 한동훈이 뭐 그걸 비판하는 것보다는 이제 하도 한동훈에 대해서 책임론을 물으니까 한동훈이 반격용으로 쓴 것이죠. 가볍게. 거기에 대해서 나경원, 원희룡의 반응이 재밌었습니다. 뭐 원희룡은 정말 한동훈이 모든 걸 던지고 자신의 선거를 도왔는데 정말 헌신적으로 했다. 인정을 한다. 그런데 뭐 자기 지역구가 지금 자기 코가 석차인데 전국구 선거 뭐 낯을 엄두도 못 냈다. 이런 이야기. 그 뒷이야기들이죠. 사실은 공동선대위 꾸려놓고 협의도 못했습니다. 이 지난 총선에서 한동훈 원톱이라고 하는데 한동훈과 함께 이 뛰도록 전국 선거에 뛰도록 내세울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 내세울 사람이 지금 당대표에 나와 있는 사람들인데 모두 지역구에 묶여서 나경원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뭐 내가 공동선대위 안 한다니까 못 한다니까 왜 억지로 시켜놓고 왜 나를 비판하느냐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해서 그런 뒷얘기들이 나오죠. 또 나경원과 원희룡 사이에는 원희룡이 뭐 나경원을 도와주기로 했었는데 이번 전당대회에 왜 나왔어요? 뭐 이러니까 원희룡이 미안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일을 하다 보니까 뭐 그렇게 됐다 뭐 이런 식의 재미나는 것도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김건희 여사의 그 문자가 터지고 난 다음에 뭐 수도 없는 전화 통화를 했다. 문자를 공개하고 장해찬도 또 한동훈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원희룡은 뭐 이제 네거티브 하지 않겠다라고 했다가 오늘 또 한 방송에서 또 공격을 하고 뭐 이런 상황입니다. 제가 보건대 전체적으로 들어볼 이야기는 뭐 거의 없어 보입니다. 또 공개해서는 안 되는 것들, 이 민주당이 알아서는 안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지금 당내 경쟁에서 터져 나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제가 들어서 지금 그러니까 뭐 한겨레나 이런 쪽에서 이 윤 대통령과 한동훈을 갈라치기 하기 위해서 계속 퍼뜨리는 것이 한동훈과 김건희 여사 사이에 갈등이 있었을 때 윤 대통령이 정말 화를 냈다. 이번 그 뭐 문자에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윤 대통령이 뭐 정말 이 새끼 이래가지고 내가 어떻게 믿겠나. 김건희 여사 이 문자도 씹는데 이렇게 문자를 보여주면서 그렇게 화를 냈다. 그 사실입니다. 그건 뭐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고 이미 오래전에 공개된 이야기입니다. 그걸 한동훈은 어떻게 받아들일까? 윤 대통령이 한동훈에 대해서 섭섭하다. 이 새끼 내가 이래서 어떻게 믿겠나? 그 한동훈은 뭐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걸 이렇게 일반적으로 들으면 굉장한 갈등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솔직히 제 나이 정도의 이 검찰이나 경찰, 기자 사회에서 이 새끼 저 새끼는 이 흔히 하는 얘기들이었습니다. 지금은 뭐 많이 없어졌지만 이 새끼 저 새끼 정도는 흔히 하는 이야기였고 이 좀 감정이 격해질 때 그 다음 이번에 이 문제의 핵심은 그러니까 쭉쭉 선택해 가는 것이었습니다. 이 한동훈과 다른 후보들 누구를 선택할 것이냐. 지금 당심과 민심은 한동훈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게 국민의힘도 여권도 바뀌어야 하고 문희조 심판에는 한동훈이 낫다라고 선택을 한 것이고요. 또 김건희 여사 문자 파동이 터졌을 때 한동훈과 김건희를 놓고 한동훈을 선택을 한 겁니다. 이게 이제 윤 대통령에게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지금 뭐 누가 뭐래도 가장 중요한 사람은 윤 대통령입니다. 한동훈이 그 공과 사 이야기하는 것도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의도가 있죠. 윤 대통령에게 하는 이야기가 중요합니다. 한동훈이 하고 싶은 이야기죠. 윤 대통령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정치는 윤 대통령과 자기가 하자라는 것이죠.
김건희 여사는 개입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윤 대통령이 앞으로는 이 정치, 전국 운영 부분은 이 부분과 김건희 여사 관련되는 부분은 좀 분명하게 선을 긋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해가야 앞으로 윤석열 정부 성공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국민의힘도 당으로서 역할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어쨌든 이 이재명이 민주당의 또 당대표로 연임을 하면서 자신도 뭐 날아오는 총알을 피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대로 간다면 총선 때 한동훈과 이재명의 정면 대결 이게 이제 다시 2차전이 벌어질 것이다. 한동훈과 이재명 이 정면 대결하는 모양새가 그러니까 이재명 구속이냐 이 구속이 상징하는 이재명 사법 처리냐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냐 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막아선 한동훈 그 다음 이 이재명 이렇게 정면 대결이 펼쳐지는 것인데 이 민심과 당심이 어디를 선택하게 되겠느냐라는 점입니다. 그런 점을 계산을 해 본다면 이 당의 전체의 단합 또 문의조 심판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바뀌는 모습으로 성공하는 것 이런 것에 민심과 당심이 지금 한동훈을 선택하고 있다 이렇게 읽힙니다. 뭐 물론 변수는 마지막까지 이 경선은 마지막까지 알 수 없습니다. 남아있는 변수 중에 가장 큰 것은 나경원과 원희룡의 단일화입니다. 이 단일화도 원희룡으로 지금 일부 친윤이 이렇게 줄을 서 있다가 처음에 나경원에 섰다가 원희룡을 세웠다가 내세웠다가 이제 또 나경원으로 가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면 이건 스텝이 꼬여버린 겁니다. 이건 이제 조기 후보 단일화는 어렵다. 어차피 결선 투표로 가는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예측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민심과 당심이 이렇게 한동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일부 친윤에서 공격을 하고 네거티브를 하는데도 이 민심과 당심이 한동훈에 대한 지지가 몰리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이게 총선 뒤에 민심과 당심이 얼마나 바뀌고 있는가 이기기 위해서 문의조 심판하기 위해서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서 이 당원들과 국민들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바뀌고 있다는 걸 의미를 합니다. 거기에 호응하고 있는 한동훈과 호응하지 못하는 원희룡 또 호응을 해야 되는 이 나경원 뭐 이런 경쟁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